60세가 넘으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몇 시간씩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거나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사회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힘든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기력을 소진시켜 젊음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강하고 활기차며 독립적인 삶의 비결이 더 적게 하는 데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60세 이상을 위한 8가지 강력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지치는 루틴이 아니라 에너지를 높이고 자유를 지키며 내 방식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똑똑하고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할 준비가 되셨나요? 함께 시작해볼까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해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1. 휴식과 회복의 힘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휴식과 회복은 우리 몸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리했을 때는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죠. 젊었을 때는 밤을 새우고도 다음날 멀쩡하게 일어나 활동할 수 있었던 몸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68세인 김영애 씨는 그런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그네에 올려주는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최고! 라고 외칠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 순간만큼은 나이를 잊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더 무리한 후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움직이면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근육과 관절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20대에는 몇 시간만 쉬어도 근육통이 사라졌던 몸이 60대가 넘어서면 며칠씩 뻐근함을 느끼는 게 당연해집니다. 하버드 정신과 의사이자 운동과 뇌 건강의 관계를 연구한 존 네이티 박사는 휴식이 단순히 쉼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휴식은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재구성하고 치유하는 시간이라며 이를 무시하면 신체가 과부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과부하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무리한 활동을 계속하면 피로가 쌓이고 통증이 생기며 심지어는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애 씨의 무릎 통증도 이런 신호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몸을 충전식 배터리로 생각해보세요. 활동은 배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휴식은 그 에너지를 다시 채워줍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기계가 멈추듯 우리 몸도 충분히 쉬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립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밤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 염증 감소, 그리고 정신적 맑음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수면의 질도 중요해지죠. 얕은 잠이나 자주 깨는 수면으로는 몸이 충분히 재충전되지 않으니 조용한 환경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김영애 씨는 이런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쉴 시간이 없는 핑계를 대며 버텼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그녀는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낮잠을 자는 습관을 들였고 저녁에는 TV 소리를 줄이고 정원에 앉아서 책을 읽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릎 통증이 서서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졌던 뻣뻣함도 덜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손주들과 놀 에너지가 다시 생겼고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도록 적당히 조절하며 즐겼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또 그네 태워줘 라고 조를 때 그녀는 웃으며 조금 쉬었다가 할게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휴식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똑똑하게 일하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재정비할 기회를 주는 과정이죠. 전문가들은 휴식과 적절한 움직임을 병행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 같은 저강도 활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풀어주며 그 후의 휴식은 회복을 극대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휴식과 움직임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영애 씨처럼 우리 모두 나이에 맞는 속도를 찾아가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저강도 운동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꼭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는 격한 활동은 때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죠. 72세인 박민수 씨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젊은 시절 마라톤 주자로 활약하며 긴 거리를 달리는 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시절에는 땀을 흘리며 트랙을 질주하는 모습이 그의 정체성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속도를 늦추는 게 마치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리기를 하다 무릎과 발목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의사에게서 관절이 더 상하기 전에 달리기를 줄여야 한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박민수 씨는 곧 좋은 소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땅을 쾅쾅 밟는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미국 심장협회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저강도 활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력을 유지하면서도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하죠. 이런 운동들은 마치 힘센 폭포가 아니라 강둑을 넘치지 않고 조용히 길을 만드는 부드러운 시냇물과 같습니다. 세차게 흐르지 않아도 꾸준히 이어지며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키우듯 저강도 운동도 우리 몸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2022년 서큘레이션 저널에 실린 연구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피로감 대신 에너지가 높아지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짧은 활동이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도 기여한다고 하니 시간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저강도 운동의 매력은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은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전신 운동으로 꼽힙니다. 물속에서 몸을 움직이면 부력이 무릎과 발목에 가는 충격을 줄여주고 동시에 근육을 골고루 단련시켜 주니까요. 자전거 타기는 또 어떤가요? 달리기처럼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 않으면서도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심박수를 적당히 올려줍니다. 박민수 씨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느끼며 이걸 왜 진작 안 했을까? 라며 웃곤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짧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걸 경험했죠. 그는 옛날엔 숨차고 땀나야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몸이 편하면서도 건강해지는 게 진짜 운동인 것 같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의 걷기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신 후 10분 정도 동네 공원을 걷거나 점심 식사 후 사무실 근처에서 동료와 함께 천천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광고 시간에 일어나 집 안을 한 바퀴 도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5분, 10분씩 나눠서 걷다 보면 어느새 20에서 30분이 쌓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박민수 씨는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걷는 시간을 손주들과의 전화 통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뭐해? 라는 손주의 질문에 너 생각하면서 공원 걷고 있어 라고 대답하며 미소를 짓곤 하죠. 활동적이란 꼭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드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는 똑똑한 움직임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강도 운동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박민수 씨처럼 우리도 격한 운동 대신 부드럽고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중요한 건 오래, 그리고 즐겁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3. 부담 없이 근력을 키우세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적이어야 한다고 해서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72세인 박민수 씨는 과거 마라톤 주자였는데 속도를 늦추는 게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의사가 달리기의 위험을 경고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땅을 쾅쾅 밟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저강도 활동은 심장 건강과 체력을 개선하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아요. 저강도 운동은 강둑을 넘치지 않으며 기를 만드는 부드러운 시냇물 같습니다. 2022년 서큘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매일 20분 빠르게 걷기가 혈압을 낮추고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수영은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완벽한 전신 운동이고 자전거는 달리기 대신 훌륭한 대안이에요. 박민수 씨는 자전거가 무릎에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식사 후 짧은 산책도 소화를 돕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하루의 걷기를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고 효과는 큽니다. 활동적이려면 격한 운동이 아니라 몸에 맞는 똑똑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4. 유연성을 위해 스트레칭 하세요. 나이가 들면 유연성이 점점 줄어드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세인 이재훈 씨는 신발끈을 묶으려 몸을 숙일 때마다 아파했지만 스트레칭을 시작한 후 달라졌습니다. 더 저널 오브 제런탈러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스트레칭은 뻣뻣함을 줄이고 이동성을 높이며 낙상 위험을 30% 낮춥니다. 녹슨 경첩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몸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죠.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스트레칭부터 해보세요. 똑바로 앉아서 귀를 어깨 쪽으로 10초씩 기울이면 목 긴장이 풀립니다. 앉아서 햄스트링 스트레칭도 좋아요. 다리 하나를 뻗고 앞으로 살짝 기울여 20초 유지하세요. 이재훈 씨는 아침마다 1분 루틴을 추가했고 곧 불편 없이 몸을 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스트레칭은 체조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편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작은 움직임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고 효과는 큽니다. 5. 몸에 맞는 영양을 챙기세요. 60세 이후에는 먹는 것이 몸의 기반이 됩니다. 63세인 최수진 씨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도 기운이 없었어요. 영양사 상담 후 단백질, 칼슘, 오메가-3가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이런 영양소는 염증을 줄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식단을 공구상자로 생각해보세요. 닭고기, 생선, 콩의 저지방 단백질은 근육을 회복시키고 유제품이나 녹색 잎채소는 칼슘과 비타민 D로 뼈를 강화합니다.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로 관절 뻣뻣함을 줄여줘요. 최수진 씨는 가공 간식 대신 채소와 견과류로 바꿨고 에너지가 솟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추가하면 더 강해질까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고 나중에 이 습관을 사랑할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유용하다면 아래 1초월 댓글로 남겨주세요. 6. 매일 수분을 유지하세요. 수분은 기본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게임 체인저입니다. 67세인 정미영 씨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에너지가 떨어지고 피부가 칙칙해졌어요.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갈증 감각이 약해져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피로, 관절 통증,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물은 자동차 엔진의 오일 같아요.
없으면 모든 게 느려지고 비효율적이죠. 하루 8잔 물을 목표로 하세요. 습관이 중요해요. 물병을 들고 다니면 자주 마실 수 있습니다. 정미영 씨는 오이를 넣어 맛을 내니 더 즐겁게 마셨고 곧 에너지가 생기고 피부가 밝아졌습니다. 물뿐 아니라 국, 수박 같은 과일, 허브차도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물 한 모금이 하루를 밝게 하고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수분 유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에너지, 관절,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작은 습관이 더 큰 결과로 이어지는 법을 곧 알려드릴게요. 7.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세요. 뇌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69세인 황준호 씨는 기억력이 떨어지며 걱정했어요. 처음엔 좌절했지만 십자 말풀이로 뇌를 단련하기 시작했죠. 2023년 노랄러지 연구에 따르면 읽기, 퍼즐, 새 기술 배우기 같은 정신활동은 인지 저하를 20% 줄입니다. 근육처럼 뇌도 도전할수록 강해져요.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니에요. 스도쿠, 뜨개질 같은 취미, 스마트폰 앱 익히기 등으로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황준호 씨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 창의력을 키우고 집중력과 기쁨을 얻었어요. 기억력뿐 아니라 더 연결되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도전을 시도해볼까요? 언어 배우기, 퍼즐, 책 읽기 등으로 뇌를 활발히 유지하세요. 정신적, 감정적 번영을 위한 거예요. 마지막 팁에서 이 모든 걸 완성할 방법을 곧 알려드릴게요. 8. 사람들과 연결하세요.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몰래 찾아옵니다. 66세인 윤서영 씨는 은퇴 후 고립감을 느꼈어요.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직장에서의 교류가 그리웠죠. 하지만 독서 모임에 가입하며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매주 기대감이 생기고 대화로 마음을 자극하며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됐습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웰빙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강한 관계는 기분을 좋게 하고 뇌 건강을 지원하며 우울증 위험을 25% 낮춥니다. 관계는 햇빛 같아요. 식물이 햇빛으로 자라듯 우리는 관계로 감정적, 정신적으로 번성합니다. 외로움을 줄이는데 큰 변화는 필요 없어요. 친구와 통화, 커피 한 잔, 지역 모임 가입 등 간단해요. 윤서영 씨의 독서 모임은 웃음과 기쁨을 되찾아줬고 행복의 일부가 됐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옛 친구든 새 친구든 관계는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이 모든 건 삶을 바꾸는 습관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곧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배운 것. 휴식의 힘, 저강도 운동, 스트레칭, 영양, 수분, 정신활동, 관계의 이점을 알아봤습니다. 이 전략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최상의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큰 공개, 매일 아침 10분 루틴으로 시작하세요.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감사한 5가지를 떠올리는 정신 도전이에요. 이 8가지를 묶어 멋진 하루를 만듭니다. 김영애, 박민수 씨 등은 몇 주 만에 차이를 느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올까요? 행동 유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로 배운 한 가지와 실천할 계획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공유,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듭니다. 60세 이상으로 잘 살 자격이 있는 분을 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최고의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세요.